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말 아침 식사를 한 뒤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제 눈치를 보며 은근슬쩍 운을 떼셨어요. 네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너도 이제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 글쎄요. 전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서요. 아니 결혼 생각이 없긴 왜 없어. 그만하면 인물도 훤하고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그런데 너 좋다는 여자가 한 명도 없어? 아버지, 그건 아버지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요즘 여자들 눈이 얼마나 높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주변에서 너 본 사람들 전부가 아주 잘생겼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데 아버지, 혹시 거래처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얼마 전에도 우리 거래처 정 사장이 널 보자마자 사이 삼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지 몰라. 내가 들어보니 그 집 딸이 음대 나와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참하고 얼굴도 예쁘다고 하더구나. 거래처 정 사장님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 하청받는 분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아버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아니거든. 나한테 몇 번이나 자기 딸이랑 너랑 소개팅 한번 하자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너 그 정 사장 딸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아버지, 저는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넌 참 이기적인 놈이야. 어떻게 너만 생각하냐? 결혼하고 이기적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입을 삐죽이고 있었는데요. 아니지, 이기적인 거지. 아주 이기적인 거야. 생각해봐라. 우리한테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뿐인데 네가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지금 내 친구들은 손주 자랑하느라 아주 난리인데 난 손주가 없으니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니까 네가 아주 이기적인 거지. 처음에는 조곤조곤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는 듯이 단숨에 말을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제 대화를 듣던 엄마가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너무 그렇게 닥달하지 마요. 아직 결혼하기 싫다는 애한테 왜 그렇게 닥달을 해요?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근데 사실 이 엄마도 네가 빨리 결혼해서 손주가 보고 싶긴 해. 그렇게 두 분이서 작정을 한 듯 제게 결혼을 하라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분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한 채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잠시 후 엄마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선우야, 엄마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세요. 선우야, 이건 엄마가 그냥 노파심에 물어보는 건데. 뭔데 그래요? 아니, 너 혹시 말이야?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한다는 건 아니겠지? 그거요? 그게 뭔데요? 그니까 우리가 널 말이야. 말을 하던 엄마가 차마 입 밖으로 입양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도 딱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아니,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혹시나 우리가 널 입양한 것 때문에 그게 걸려서 그런가 하는 생각 말이야. 엄마, 절대 아니에요. 전 지금껏 제가 입양됐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걸요? 그렇지. 그런 건 아닌 거지? 엄마가 그냥 걱정돼서 말이야. 엄마가 제 눈을 피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문득 생각해보니 입양이란 단어를 꽤나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8살 때 부모님께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8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른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잔뜩 겁에 질린 채 앉아있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엄마의 모습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히 지금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고 그런 부모님 품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통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을 보며 부모님께서 걱정이 되시는 듯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참 동안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저를 입양했었기에 제가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혼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도 부모님께 입양되기 전 아픈 상처들이 가시가 되어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과연 제가 결혼을 해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의 근심이 깊어져만 갔기에 결국 저는 아버지가 점찍 얻었다던 한 아가씨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상대는 우리 아버지 회사 거래처 사장님 딸이었는데요. 명문 음대를 졸업하고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 서장님이 사진 보여줘서 내가 아가씨 사진을 봤는데 아주 미인이더구나. 거기다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더 지적으로 보이고 말이야. 그니까 소개팅 가서 한번 잘해봐. 이번 참에 나도 할아버지 소리 한번 들어보자. 아버지, 이제 소개팅하는 건데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그러니까 꼭 잘하고 와야 한다. 알겠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해도 아가씨가 싫다고 하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니까 잘하고 오라 그 말이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말이다. 여자들은 이야기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구나. 그니까 리액션 잘하고 오라 그 말이야. 알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집을 나서는데 부모님께서 손까지 모은 채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두 분이 참 귀여우시다는 생각과 함께 부담스러운 마음도 들었는데요. 만약 소개팅이 잘못되면 실망하실 부모님이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소개팅 장소에 나갔는데요. 소개팅에 나온 여자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아 보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하얗고 투명했어요. 거기다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답게 유난히도 손가락이 길고 예뻤습니다. 또한 성격이 쾌활한 편으로 제가 말을 할 때마다 활짝 웃으며 이야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마디로 누가 봐도 예쁘고 매력적인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요. 정 사장님이 집에 초대해서 가봤는데 진짜 예쁘고 참하더라니까. 거기다 정 사장님이 아내도 음악을 전공했다는데 엄마랑 딸이랑 아주 똑 닮았더구나. 정 사장님 아내가 플룻도 기가 막히게 연주하더구나. 딸은 피아노를 치고 엄마는 플룻을 연주했는데 그렇게 멋져 보이지 뭐냐? 라며 감탄을 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여자는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제 처지에 그런 여자와 결혼이 가능한 것일까? 라는 걱정이 앞섰는데요. 여자는 시중일관 활짝 웃으며 제게 호감을 표해왔습니다. 잠시 뒤 소개팅을 끝내고 제가 여자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저기 선우씨,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제 말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궁금해서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정말요? 저기 그럼 우리 또 볼 수 있는 거죠? 선우씨, 너무 긴장한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팅을 너무 오랜만에 했거든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럼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제가 가영 씨한테 연락 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겉모습은 여리여리한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성격은 전혀 달랐는데요. 남자인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제가 워낙 소극적인 성격이었기에 그런 가영 씨가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좋아하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특히나 가영이 부모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는데요. 어느 날은 가영이가 조심스레 제게 묻기까지 했어요. 저기 선우씨 나이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결혼하는 건 어때? 결혼? 그래도 서로 1년은 만나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선우씨는 아직 나한테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너한테 결혼이 조금 빠른 게 아닌가 싶어서. 나 괜찮아. 어차피 부모님들끼리 다 아는 사이여서 더 안심도 되고, 그리고 선우씨 만날 때마다 참 진국이란 생각도 들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가영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가영이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에 이왕 할 거 빨리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각을 할 때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결혼을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부모님께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고민이 있는데요. 고민? 무슨 고민? 가영이랑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그런 건 아닌데요. 저기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말 듣던 아버지가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말이냐? 그건 내가 이미 정 사장한테 다 말해놨다. 아버지가요? 언제요? 네가 가영이 만나러 가기 전에 말했어. 그래야 괜한 잡음이 안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입양하라고 해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소개팅에 나간 거 아니겠냐? 정 사장은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더구나. 아니 오히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 넌 내 아들이 분명한데 뭔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아, 네. 저는 괜히 걱정이 돼서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우리 아들인 게 중요한 거지. 아버지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하시다가는 화제를 돌렸는데요. 근데 갑자기 그런 걱정을 왜 하는 거야? 사실 가영이가 되도록 빨리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그래? 가영이가 그랬단 말이냐? 네, 아무래도 제 나이가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나이가 결혼할 나이긴 하지. 잘 됐구나. 그럼 빨리 결혼 진행하면 되겠네. 어차피 양가 다 아는 사이인데 니들만 좋으면 미룰 게 뭐가 있겠어. 안 그래 여보? 그렇지. 나도 우리 아들이 빨리 결혼하면 좋지. 거기다 손주까지 빨리 안겨주면 더 좋고 말이야. 엄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손주 타령이에요. 왜? 요즘은 혼수로 많이들 해간다고 하더니만. 엄마,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엄마를 말렸지만 부모님은 오로지 손주 생각뿐이신 것 같았어요. 아마도 두 분이 아이를 낳지 못하셨기에 손주가 더욱 기다려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7개월 만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선 가영이가 우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왔는데요. 부모님께서는 가영이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단아하고 예쁠 수가 있을까? 우리 아들이 한눈에 반할만 하네. 얼굴에 잡티가 하나 없더라. 거기다 피아노를 전공해서 그런지 손도 아주 예쁘더구나. 손주 태어나면 아주 예쁠 것 같아. 가영이가 돌아간 뒤 엄마가 설레이는 표정으로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가영이 부모님께 인사를 갔는데요.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가영이 가족들이 아주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냥 와도 되는데 이런 걸 뭐하러 사왔어요? 얼른 들어와요. 제가 들고 간 선물을 받아든 가영이 어머니가 활짝 웃고 있었는데 그냥 한눈에 봐도 모녀 사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영이와 어머니가 많이 닮아 있었어요. 가영이 가족들을 따라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들어선 거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명화들이 걸려 있었고 또한 거실 한쪽에는 아주 멋진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냥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그런 피아노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간 제가 거실에 걸려있던 그림들을 쭉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거실벽 한복판에 걸려있던 명화 하나가 유난히도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그림은 세자매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세자매 앞에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작은 의자에 앉은 채로 아이들에게 밥을 떠먹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많이 낯이 익어 보였기에 제가 그 그림을 한동안 넋을 놓고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요? 저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네? 아, 그게 왠지 모르게 낯이 많이 익어 보여서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럴지도 모르죠. 저 그림 꽤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라며 가영이 어머니가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작품은 장 프랑스와 밀레의 1860년도 작품이에요. 제목이 쪼아먹다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귀여운 아이들이 입을 내민 채 어머니가 내밀고 있는 숟가락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먹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쪼아먹다란 제목이 붙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표현한 그림이죠. 근데 저 그림은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선우 씨도 저 그림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요. 역시 우리가 인연인가 보다. 왠지 모르게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저 그림이 많이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어머님, 말씀 낮추셔도 됩니다. 그럼 그럴까요?
앞으로 우리 사이가 될 건데 그래도 되겠죠? 가영이 어머니가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그럼 가영이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 뒤 차를 마시며 대화를 했는데요. 가영이 어머니는 음악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그림들을 제게 하나하나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다가는 가영이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셨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 그 플룻 연주 좀 해봐. 왜 그거 있잖아. 아침의 기분? 그거 말이야. 그럴까? 근데 우리 예비 사이가 음악을 좋아할지 모르겠네. 내가 피아노뿐만 아니라 플룻도 불 줄 아는데 괜찮을까? 그럼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광입니다. 제가 잔뜩 기대된다는 표정으로 가영이 어머니를 바라봤고, 그럼 가영이 네가 피아노 좀 쳐줄래? 엄마가 플룻 연주할 테니까. 이 곡은 페르긴트의 아침의 기분이라는 곡인데 아마 많이 들어본 곡일 거야.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사실 내가 우리 가영이 기울 때 자주 들려줬던 곡이야. 라는 설명과 함께 가영이 어머니가 플룻을 그리고 가영이가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요. 곧 너무나 익숙한 음악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가영이의 피아노 연주뿐만 아니라 가영이 어머니의 플룻 연주도 아주 훌륭했어요. 그런데 가영이 어머니가 플룻을 연주하면 할수록 뭔가 알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다들 놀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 이제 보니 우리 예비 사이가 음악적 감수성까지 있었네. 아무리 봐도 우리랑 너무 잘 맞네. 음악이 그렇게 좋았어? 네? 그게... 제가 미처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 순간 심한 두통이 밀려오면서 속이 좋지 않았거든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우씨, 갑자기 왜 그래?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후다닥 집을 나섰는데요. 어찌나 급히 나왔던지 입고 갔던 정장 자켓을 두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집을 나와서 차에 올라탔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세상이 뿌옇게 보일 정도였어요. 한동안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다가는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제 얼굴을 보며 부모님이 놀란 채 물었어요. 너 얼굴이 왜 그래? 가영이 집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엄마, 아버지, 나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에 가영이 데리고 올 때까지도 그렇게 좋아하더니 갑자기 결혼을 못할 것 같다니. 혹시 가영이네 집에서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냐? 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지금 많이 안 좋아 보이니까 우선은 방에 들어가서 좀 눕자. 엄마가 약이라도 사올까? 아니요, 괜찮아요. 좀 누워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멍히 바라보다가는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을 떠서 휴대폰을 봤더니 가영이에게 수많은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메시지 내용은 무슨 일이야? 연락 좀 해봐. 많이 아픈 거야?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답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거실로 나갔어요. 괜찮은 거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 가영이네 집에서 연락 오고 난리도 아니야. 저 가영이랑 결혼 안 해요. 아니, 절대 못 해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부모님께서 답답하시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제 얘기 듣고 놀라지 마세요. 저도 오늘 가보고 너무 놀라서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인데. 그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기 앉아서 차근차근 말해봐. 네 마음에 안 들면 결혼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아버지가 잔뜩 긴장한 채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 보육원에서 나 데리고 왔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나다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그때 제 눈이 너무나 슬퍼 보여서 저를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랬지. 다른 애들은 다들 잘 어울려서 노는데
유독 너만 혼자 구석에 앉아있더구나. 근데 그 여린 눈에 눈물이 어찌나 가득하던지 엄마 마음까지 아려왔거든. 내가 이 아이 엄마가 되어서 눈물을 닦아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때 생각이 나시는지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저는 그날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하는데요. 맡겨진 뒤 한 달쯤이 지난 어느 날 한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한참 됐다던 그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는데요. 너무나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입양을 했고 이왕이면 아무 기억도 없는 그런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낳은 아이처럼 말이죠. 그런데 몇 년 뒤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정말이지 기적과도 같이 그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부에게 친자식이 생긴 겁니다. 그 부부가 좋아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잠시나마 저로 인해 아이가 생겼다며 저를 더 예뻐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부부에게 입양이 되어서 한동안 그 집에서 잘 지냈어요. 하지만 그 부부의 친자식이 태어나고 그 친자식이 3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그 부부에게 파양을 당했습니다. 그랬으니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데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과 헤어졌으니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수밖에요. 저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만 한데요. 정말이지 무섭고 두렵기만 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왜 저를 두고 간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저를 두고 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기에 우리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엄마 아빠한테 보내주세요. 보육원 선생님을 붙들고 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저를 지금의 부모님이 입양을 했던 것이고요. 저를 입양하겠다던 부모님에게 보육원 원장님이 단호하게 말했다고 했어요. 쟤를 입양했던 부부가 친자식이 태어났다고 쟤를 파양했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찾아와서는 온갖 핑계를 다 대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 사람들 천벌받을 겁니다. 아니죠. 반드시 천벌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파양을 당할 때마다 충격이 진짜 크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충격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이 모든 내용은 한참 나중에 부모님께서 제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다시 입양되어 온 제가 자다가 경기를 하며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했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하염없이 울기도 했거든요. 그런 저를 엄마가 가만히 안아주시곤 했는데요. 괜찮아. 엄마 아빠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었어. 라는 말을 자주 해주셨거든요. 그때 생각을 하며 제가 온몸을 부르르 떨다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저를 입양하기 전에 저를 파양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널 파양했던 사람들이라니. 그러니까 가영이네 부모가 널 파양했던 그 사람들이란 거니? 네가 그 사람들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야? 혹시 네가 착각한 거 아닐까? 엄마가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요, 분명히 맞아요. 그 집 들어가서 거실을 봤는데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많이 본 그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영이네 엄마가 플룻을 연주하던 순간 딱 생각났어요. 가영이 엄마가 연주하던 그 음악, 제게도 아침마다 들려주던 그 음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영이 엄마의 웃는 얼굴에서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이 확실해요. 집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림들이랑 피아노까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세상에 나 이게 웬일이니 그래? 무슨 이런 악연이 다 있어. 그러게요. 악연이네요. 다시는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악연이네요. 그런 집안이라면 나도 절대 허락 못한다.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그래 여보? 엄마가 분하다는 듯이 아버지를 바라봤는데요. 그렇지. 그런 직구석당이랑 우리 귀한 아들이랑 절대 결혼 못 시키지. 아버지의 얼굴에도 분노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 집에 처음 왔을 때 충격으로 인해 적응을 잘 못해서 부모님께서 많이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아마도 그때 생각이 나셨으리라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 뒤 저는 가영이를 만나 헤어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뭐? 헤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선우씨, 알아듣게 말 좀 해봐. 너랑 내가 결혼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이유는 니네 부모님께 물어봐. 우리 부모님한테 뭘 물어보란 말이야. 정가영, 그리고 정수영. 가영이 너네 부모님한테 물어봐. 정수영이 누군지. 정수영이 누군데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어떡해. 니네 부모님께 물어보면 알 거 아냐. 그러니까 니네 부모님한테 물어봐. 정수영이 누군지. 한마디만 더 하면 그 정수영이 바로 나라는 말도 꼭 하고. 뭐? 선우씨가 왜 정수영이야? 그니까 니네 부모님께 물어봐. 난 이만 가볼게. 더 이상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 네 얼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거든.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 가영이네 집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가영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전화까지 하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는 가영이네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그쪽 따님이랑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온 거죠? 저기 염치 없는 줄 알고 있지만 선우가 수영이라는 게 사실인지 확인도 하고 싶고 저희도 변명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변명이요? 무슨 변명이요? 수영아, 너 진짜 수영이 맞는 거니? 저는 이선우입니다. 수영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죠. 그쪽에서 버린 거 아닙니까? 수영아, 아니 선우야, 우리 말도 좀 들어봐라. 우리도 절대 그러고 싶지가 않았단다. 근데 가영이가 태어난 뒤 시부모님께서 널 다시 파양 안 시키면 재산인 거 뭐고 하나도 안 줄 거라고 했어.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너 그렇게 보내고 우리도 참 마음 아팠어. 우리 선우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들 가시죠. 우린 더 이상 그쪽들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엄마가 그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가영이네 엄마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말 드리긴 좀 그렇지만 사실 이것도 인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우 첫 부모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런 인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선우가 우리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가영이랑 둘도 없는 짝이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계속 선우를 데리고 있었으면 비록 핏줄은 아니지만 가영이랑 선우가 남매 사이가 되는 건데 지금 보니 둘이 부부가 될 운명이라 일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그때 당신들이 우리 선우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올라. 근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냐고요. 물론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당신들도 친자식이 태어났으면 생각이 달라졌을걸요. 친자식이 태어나니까 입양해 온 애한테 정이 뚝 떨어지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사실 그때 당시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미 정 떨어진 애들 데리고 있어봐야 서로한테 득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나름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한 행동은 우리가 앞으로 다 갚으며 살 테니까 그냥 둘이 결혼시키시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최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가끔은 그 사람들이 제게 웃어줬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저는 그저 장난감에 불과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한때나마 그 사람들을 부모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분노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잠시 후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온 아버지께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쩐지 이상하더니만. 왜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그 가영이네 집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더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우리 선우랑 결혼시키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 그런데 그게 왜요? 그게 말이야. 지금 가영이 아버지 사업이 문제가 많더라고. 사채도 여기저기 많이 끌어다 쓰고 아마도 그래서 우리 선우랑 결혼시켜서 우리 집 덕 좀 보려고 했던 모양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아주 못해 처먹은 인간들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집안과 사돈이 되면 돈 문제라던가 하청 물품 수주를 다 독차지할 생각이었던 거지. 벌써부터 우리 집과 사돈이 될 거라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더라고. 세상에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번 참에 그쪽과 하청 재계약도 끝낼 거거든. 그리고 내가 다른 친한 사장님들한테도 이미 다 말해놔서 아마 다른 쪽도 계약이 어려울 거야. 그동안 잘못 산 대가를 이제야 그대로 돌려받는 거지 뭐.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뒤 그 사람들이 몇 번이나 찾아와서 부모님과 제게 빌어댔지만 우리는 상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욱 씁쓸했던 것은 그 부부가 찾아와서 빌어대는 동안 가영이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가영이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문자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저와 결혼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우리 집이 돈도 많고 아버지 사업도 크게 연관되어 있었으니 그냥 안정적인 저와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동안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왔던 가영이도 이번에 느낀 것이 많았던 것 같았는데요. 미안했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낳은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러한 짓을 한 것을 보며 그 사람들에게는 저를 파양하는 것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겠구나라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그 사람들 집안에 걸려있던 쪼아먹다라는 그 그림이 제 머릿속을 다시 한번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 밀레라는 화가는 인간이나 성실한 노동자의 본질을 그림에 담아내려고 노력하던 화가였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밀레의 그림을 떡하니 벽에 걸어둔 채 그런 고상한 척을 했다는 것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시간이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얼핏 제게 그 그림을 보여주며 자주 이야기를 했던 기억은 분명히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러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 왠지 모를 씁쓸함마저 느껴집니다. 앞으로 우리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